금요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의 어느 오피스 빌딩. 김 부장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이번 주도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끊임없는 회의, 상사의 압박, 후배들의 눈치까지.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단어는 단 하나. 바로 은퇴입니다. 아, 빨리 그만두고 싶다. 퇴직금이랑 연금 합치고 아껴 쓰면 어떻게든 되겠지. 남은 인생은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 많은 직장인이 김 부장과 같은 꿈을 꿉니다. 우리는 은퇴를 고단한 노동의 종말이자 진정한 자유의 시작으로 정의하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를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통장의 숫자, 즉 자산의 크기만을 계산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10억이 필요하다, 아니다, 20억은 있어야 한다 같은 말들이 서점을 도배하고 유튜브를 채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변수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질 거대한 시간의 성격입니다. 은퇴라는 사건이 당신의 24시간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그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노후 자금은 밑 빠진 턱에 물 붓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당신이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기준이라는 착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흔히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월 100만 원으로도 행복하게 잘 사셨는데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은퇴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낙관적인 계산법을 가진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40대 후반의 이 차장님도 그랬습니다. 그는 시골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고 삼시세끼 해먹고 살면 돈 들 일이 뭐가 있겠냐고 반문했죠. 이것은 과거의 기준을 현재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은퇴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1930년대나 40년대생인 우리 할머니 세대에게 노후란 생존과 동의어에 가까웠습니다.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가라고 해봐야 경로당에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거나 집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비의 반경이 집과 동네를 벗어나지 않았고 스마트폰 요금도 인터넷 구독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이 꿈꾸는 노후의 풍경 속에 정말 텃밭에서 호미질하는 모습만 있나요? 아닐 겁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바빠서 못 가본 해외여행도 가야 하고 주말마다 맛집도 찾아다녀야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골프 라운딩도 나가야 하고 손주가 오면 용돈도 쥐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최신 스마트폰을 써야 하고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세대에게 은퇴가 조용한 휴식이었다면 우리에게 은퇴는 제2의 활동기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비용의 하한선 자체가 올라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문화와 레저가 반만큼 중요한 세대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에게 문화와 레저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얼마 전 만난 42세의 박 과장은 주말마다 캠핑을 다닙니다. 장비값만 수천만 원이 들었고 한 번 나갈 때마다 식비와 기름값으로 30~40만 원을 씁니다. 그에게 노후를 위해 캠핑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하자 그는 이 낙도 없이 어떻게 사냐며 정색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커피는 탕비실의 믹스커피가 아니라 스타벅스여야 하고 영상은 지상파 방송이 아니라 매달 결제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이어야 합니다. 밥은 굶어도 문화생활은 포기 못하는 세대.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을 소비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세대.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생활의 수준은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기 힘든 속성이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꾸고 모든 구독 서비스를 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세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입니다. 세 번째, 직장인의 평일에 안전했던 이유는 소득의 시간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돈을 좀 모으는 것처럼 혹은 덜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당신의 절약 정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직장이라는 물리적, 시간적 구속 덕분입니다. 직장인 최 대리의 하루를 볼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씻고 만원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저녁 6시까지는 회사라는 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중 가장 활동적인 9시간 동안 그는 소비로부터 격리된 채 소득 활동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시간이 없는 겁니다. 회의 시간에 쇼핑을 할 수 없고 보고서를 쓰면서 여행을 다닐 수 없으니까요. 심지어 야근을 하면 저녁밥도 회사 법인카드로 해결하고 커피도 회사에서 공짜로 마십니다.
직장 생활은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넘어 돈을 쓸 시간을 원천 봉쇄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은퇴의 역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시간이 청구서가 됩니다. 은퇴 전에는 일주일 중 주말 이틀만 돈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65일이 전부 돈 쓰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지난달 은퇴한 정 선생님의 사례를 볼까요? 그는 현직 때 주말 골퍼였습니다. 은퇴 후 그는 이제 평일에 싼 가격으로 여유롭게 골프를 칠 수 있겠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이 휴일이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려 필드에 나가는 횟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골프비만 드나요? 끝나고 밥 먹고 술 한잔하는 비용까지 합치니 현직 때보다 유흥비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는다고 해결될까요? 삼시세끼 식비가 듭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는 냉난방비도 무시 못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비용은 지루함을 견디는 비용입니다. 은퇴한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할 일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카페를 가고 백화점을 가고 홈쇼핑 채널을 봅니다. 사회적 지위가 사라진 자리를 소비로 채우려는 보상 심리까지 더해집니다. 직장인일 때는 주 5일 소득활동을 하고 주 2일 소비활동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활동은 0일인데 소비활동은 주 7일로 늘어납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돈 쓸 시간은 3배 반으로 늘어나는 구조. 이것이 바로 노후생활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빠르게 빠져나가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은퇴 전략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10억 모으기 같은 목표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돈 쓰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아예 쓰지 말라거나 구두쇠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소비의 시간을 비소비적 몰입의 시간으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산적인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돈을 쓰는 미식가가 되기보다는 직접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요리를 배우고 가족에게 대접하는 요리사가 되십시오. 골프장 회원권을 끊는 대신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를 듣거나 외국어를 배워보십시오. 무언가에 몰입하여 생산하는 시간 동안은 돈을 쓰지 않게 됩니다. 둘째, 루틴을 회복해야 합니다. 직장이 사라졌다고 해서 시간표까지 없애면 안 됩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도서관 가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공원 걷기 등 나만의 강제된 일과표를 만드십시오. 이 루틴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충동적으로 지갑을 여는 것을 막아주는 나만의 새로운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일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소액이라도 벌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월 100만 원의 소득은 단순히 돈의 가치를 넘어섭니다. 그 일을 하는 시간 동안 소비를 막아주고 사회적 소속감을 주어 심리적 비용까지 줄여주는 이중의 경제적 효과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는 어떤 모습인가요? 돈 걱정 없이 펑펑 쓰는 삶? 그것은 로또 당첨자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은퇴자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고도 하루를 충만하게 채우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 당신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보다 당신의 하루 중 돈 없이도 행복한 시간의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비의 시간을 통제하는 자만이 진정한 은퇴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